반갑습니다. EBS 생활과 윤리 이지영 선생님입니다. 만나서 매우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진 과목이 탄생했습니다.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최대 수혜조로 떠오른 과목입니다. 여러분이 아주 전략적으로 유리하게 수능을 대비하는 데 많은 장점을 가진 그러한 과목이 바로 생활과 윤리 과목인데요. 올해부터는 선생님이 EBS에서 사회문화가 아니라 생활과 윤리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이 과목의 장점과 특징, 그리고 어떤 단점이 있고 어떻게 대비하고 보완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활과 윤리에 대해 가지고 있는 궁금증, 그리고 커리큘럼들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이 OT 영상을 꼭 보시고요. 이 과목이 나에게 맞는 과목이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선생님과 함께 수능을 대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을 처음 만났으니까 오리엔테이션에서 3가지 조언만 여러분에게 해주려고 합니다. 첫째, 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을 위한 조언입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대의 이름을 가치 있게 하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가치 있게 하는데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1분 1초를 쓰고 있나요? 여러분이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수험생입니다. 수험생들은요, 1분 1초가 함께 보내는 사람이,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이 수험에 적합하도록 변해야 됩니다. 시간은 여러분이 가진 전부입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원하는 캠퍼스를 누릴 수 있을지 아니면 수험 기간이 길어질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조언입니다. 여러분, 현재를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고진감래라는 말을 들어보았나요? 선생님은 이 말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해야지만 좋은 결과가 온다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현재를 즐기지 못하면 좋은 결과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수험 생활 자체를 즐기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불태우고 여러분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소중한 삶의 어떤 발판이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현재를 꼭 즐기세요. 마지막 조언입니다. 실패를 소중히 여기세요. 여러분, 갑자기 실패라는 말을 하니까 덜컥 겁이 나죠? 여러분은 여러 차례 이제 모의고사를 보게 될 거예요. 교육청 모의고사, 평가원 모의고사, 그리고 수능까지요. 그 수능에 가는 긴 여정 동안 때로는 원하는 점수가 안 나와서 낙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라는 것은 인생에서 내가 그것을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장치라고 해요. 그 과정 하나하나를 거쳐서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는데 나아가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빛나는 청춘입니다. 청춘에는 희망이 밥이고 도전은 생명이고 기적은 옵션이고 실패는 걸음인 때래요. 너무 멋진 말이죠? 여러분이 너무 옵션만 바라지 말고 실력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내길 바랍니다. 자, 이제 교육과정 개정부터 선생님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수능이 변했습니다. 11과목 체제에서 11과목에서 3과목을 선택하던 때가 아니라 10과목에서 2과목만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나요? 여러분이 11과목의 수능에서 3과목을 선택할 때는요, 그러니까 사회탐구 영역에서 3과목을 선택할 때는 뭐가 있었냐면요, 대학에는 2과목의 성적만 제시하면 되기 때문에 한 과목은 서브 과목으로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한 과목을 실수한다 하더라도 잘 본 거 2개를 고를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선택이 없어졌습니다. 무조건 대학에서 반영하는 2과목, 그 2과목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그런 공부를 해야 돼요. 그리고 허수 경쟁자가 없어졌습니다. 이를테면 근현대사라는 과목이 기존에 있었죠. 그 과목을 응시하던 사람 중에 3분의 1은 근현대사를 메인으로 선택하지 않는 학생들이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모두가 그 과목을 잘 봐야지만 대학에 잘 갈 수 있는 그런 경쟁으로 치닫게 되었어요. 1등급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훨씬 더 축소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수능에서 가장 큰 변화가 사회탐구 영역에서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 우선 어떻게 바뀌었나요? 윤리가 분리되었죠. 생활과 윤리와 윤리와 사상으로 분리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생활과 윤리와 윤리와 사상 뿌리가 다 어디서 왔어요? 윤리에서 왔어요. 윤리 중에 기존의 한 4분의 3 정도의 내용은 윤리와 사상에 가게 되었고요. 그중 전통윤리 부분과 응용윤리 부분 정도의 4분의 1의 내용이 생활과 윤리에 왔어요. 딱 육안으로 보기에도 윤리와 사상보다는 생활과 윤리의 공부량이 적어 보이죠? 그리고 2과목은 중복되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생활과 윤리를 준비하면 윤리와 사상의 4분의 1 정도를 알 수가 있고요. 윤리와 사상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생활과 윤리를 준비하면 다른 과목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공부량이 훨씬 적게 되겠죠.
따라서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게 생활과 윤리와 윤리와 사상을 같이 선택하도록 추천하는 것이 제일 많고요. 또는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 자체가 이 전통윤리와 현대생활과 윤리를 통합한 과목이긴 하지만 현대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윤리적 문제들을 주어진 자료를 가지고 그 자료를 비문학적 독해와 추론을 통해서 푸는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생활과 윤리 과목과 사회문화 과목이 과목 성격이 또 유사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는 윤리와 사상은 부담스러워요 하는 학생들은요,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 세트를 선택해도 아주 유리할 것으로 보이네요. 자, 사회문화는 현행이 그대로 유지되었고요. 경제도 현행 그대로 유지되었는데요. 정치와 법과 사회가 합쳐져서 법과 정치라는 과목이 되면서 공부 부담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죠. 워낙 경제와 법과 정치는 비인기 과목군에 들어가기 때문에 앞에 있는 이 세 과목,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사회문화에서 역시 선택자 수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화면을 보면요. 자, 현행 국사와 한국 근현대사는 과목이 통합되어 한국사가 되었습니다. 아주 수험생들에게 많이 불량적으로 부담을 주는 그러한 과목이 탄생하게 되었죠. 서울대학교에서 필수로 반영한다고, 입시에 반영한다고 하긴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사 과목을 선택했다가 모두 잘하는 학생들끼리 경쟁해서 한두 문제에 등급이 나뉘어버리면 대학 입시에서 큰 변수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자, 그리고 세계사는 현행을 유지하게 되었고요. 동아시아사가 신설이 되었네요. 근데 이 동아시아사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이 친숙한 내용이 아니라 새로운 교과과정 한중일 역사에 베트남사까지 더해져요. 그래서 선택자가 많을지에 대한 의문이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 화면을 볼까요? 자, 한국지리, 경제지리 과목은 또 과목 통합이 되어서 한국지리가 되었습니다. 워낙 고2, 고3 내신에 많이 깔려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지리도 많이 선택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늘 얘기합니다. 큰 위험 부담을 안고 가지 않으려면 윤리 과목군, 사회문화, 한국지리 이렇게 4대 과목 중에서 자신이 학교에서도 배우고 또 자신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사실 리스크를 피하는 좋은 선택의 방법입니다. 자, 세계지리는 또 현행을 유지하고요. 자, 그러면 정말 우리가 관심이 있는 건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이 뭘 다루고 있느냐죠. 생활과 윤리에서는요, 매우 친숙한 주제들이 다뤄집니다. 자, 응용윤리와 전통윤리 내용으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체 생활과 윤리라는 내용은요, 응용윤리가 60%, 전통윤리가 40% 정도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선생님이 보기에 여러분에게 오히려 변별력을 좌우하는 건 전통윤리 부분일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유교, 불교, 도교가 나오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을 겁니다. 이 부분만 여러분들이 변별력에 대비해서 깊이 있게 학습을 한다면 응용윤리 부분은 무리 없이 잘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오늘 낙태, 생명복제, 장기이식, 안락사 이런 주제가 생활과 윤리에 있다는 것도 한번 알아두시는 것이 좋고요. 또는 자연관, 저작권에 관련된 찬반 논쟁 같은 것, 또는 청렴과 부패, 또는 예술과 외설의 차이, 뭐 이런 것들 아주 친숙한 주제들이 다뤄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과목을 선택하면 사실은 익숙한 주제들을 만나게 된다는 아주 큰 장점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다뤄지는 생활과 윤리에 대해서 여러분이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우선 절대적인 개념 공부 분량이 타 과목에 비해서 적습니다. 뭐 한국사에 비해서는 3분의 1도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같은 윤리 과목군인 윤리와 사상에 비해서도 2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개념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언수의 시간을 잡아먹지 않으면서 사탐을 효과적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이겠죠. 주제 자체가 앞화면에서 봤듯이 친숙하고 평이한 주제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선택자 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특히 지금까지는 2013 수능까지 사회문화가 1위 과목이었어요. 그런데 고1을 대상으로 한 예비 모의고사에서 이 생활과 윤리가 그 수를 역전했죠. 그래서 선택자 수가 많아서 응시생 분포가 고르다는 장점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배워서 아시겠지만 우리가 생활과 윤리에서 앞에 화면에서 본 것처럼 다루는 내용들이
주요 대학의 논술 시험 문제에 아주 자주 다뤄지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수시 논술 배경 지식 대비에 상당히 도움되는 과목이 바로 이 생활과 윤리 과목입니다. 또 다른 어떤 과목도 마찬가지로 EBS에서 훌륭한 강의를 만날 수 있지만 여러분 최고의 강의, 바로 이지영 선생님의 강의를 EBS에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요. 생활과 윤리를 하며 이 선생님만 믿고 따라가면 되겠다 하는 느낌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대신 여러분이 생활과 윤리에 대한 의문도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문은 이것일 거예요. 선생님, 신생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출문제가 없어서 불리한 거 아닌가요? 또는 표준 점수가 너무 낮고 변별력이 없지 않을까요? 너무 쉬워서 개념학습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이 있을 겁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죠. 자, 물론 생활과 윤리는 새로 개설된 신생 과목입니다. 하지만 기존 윤리 교과가 둘로 나눠진 거기 때문에 전혀 기출문제가 전무하다고 할 수 없고요. 예비 시행 수능, 그리고 6월, 9월, 11월 교육청 평가원 모의고사를 통해서 기출문제의 방향이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라면 생활과 윤리가 수능에서 이렇게 나오겠구나 하고 예측할 수 있을 거예요. 자, 표준 점수가 낮고 변별력이 없다? 자, 그러면 이 과목이 수능에서 사회탐구 영역의 10과목 중에 남아있을 수가 없게 돼요. 반드시 변별력을 보장하는 요소가 나오는데요. 선생님 앞화면에서 얘기했죠? 전통윤리에서 그런 변별력이 아마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너무 쉬워서 개념학습이 필요 없다? 아닙니다. 수능 70만 명 가까이 수능을 보고 인문계 수험생이 35만 명 가까이 되고 그중 생활과 윤리의 선택자가 10,000명, 20만 명에 육박한다고 칩시다. 그 사람들과 경쟁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결국은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먼저 한 발 앞서서 먼저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 것처럼 얼리버드가 되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생활과 윤리의 고득점 비결을 선생님 좀 얘기해 주겠습니다. 생활과 윤리 고득점 비법입니다. 남들이 모두 쉽다고 안일한 태도로 응시할 때 한 번 먼저 준비하고 이론 학습을 시작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세상 살다 보니까요. 여러분보다 그래도 밥을 한두 끼, 수천 끼 많이 먹었을 거 아니에요? 만 끼쯤 많이 먹었나? 자, 선생님이 조금 더 여러분보다 인생을 살았는데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생각하셔야 돼요. 먼저 움직여야 됩니다. 기출문제 없어서 대비가 어렵다는 편견을 버리십시오. 이미 2014 모의 수능이 치러졌고요. 평가원 기출이 물론 고의 대상이었지만 누적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그 기출의 방향을 정확히 읽어주겠습니다. 자, 기출의 방향 읽을 수 있고요. 과목 특성이 비슷한 사회문화나 평가원에서요. 생활과 윤리와 사회문화 검토진이 유사하대요. 과목의 특성이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또는 윤리와 사상, 윤리와 사상은 생활과 윤리를 선택하고 윤리와 사상을 함께 선택했을 때 이를테면 생활과 윤리에서 20문제 중에 4문제 정도는 그냥 맞출 수 있어요. 왜요? 생활과 윤리에도 유교, 불교, 도교의 이상적 인간상과 자연관이 나오거든요. 요 과목과 함께 선택할수록 매우 유리한 과목입니다. 자, 그리고 평가원이 감수한 EBS 교재의 연계율을 고려해서 우수한 EBS 강의로 대비하면 굳이 여러분들이 유료인강 듣지 않으셔도 우수한 EBS 강의로 대비하면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과목입니다. 자, 그러면 이지영 선생님이 지금까지 생활과 윤리가 어떻게 변했고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얘기해 줬는데 도대체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선생님이 누군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강의를 더 잘 따라오겠죠? 자, 선생님 소개를 좀 하기 전에요. 선생님 연간 커리큘럼 먼저 얘기해 줘 볼게요. 자, 지금 수능 개념이 이제 2012 1월에 개강이 됩니다. 30강으로 완강이 될 거고요. 기초 개념이에요, 여러분. 기초 단기 개념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거나 지엽적인 것은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에 대해서 아주 기초를 단단히 잡을 수 있도록 하는 기초 개념 강좌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 2월에 개강되겠죠? 수능 특강 강좌가 40에서 45강 내로 개강이 될 겁니다. 자, 이 수능 특강 강좌는요, 심화 개념 강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문제를 안 풀지는 않겠지만 개념이 더 중요하고 문제풀이는 20% 정도만 차지하게 될 겁니다. 자, 하지만 6월쯤 개강되는 수능 완성은요,
심화 개념 강좌가 아니라 문제풀이 응용 능력을 키우는 강좌입니다. 이론은 30%만 다룰 거고요. 문제풀이가 70%를 이루게 될 거예요. 마지막 실전 파이널 모의고사가 있겠죠? 선생님이 EBS에서 생활과 윤리 풀 커리큘럼을 담당합니다. 선생님이 풀 커리큘럼 믿고 따라오면 여러분 생활과 윤리 남들보다 앞서가는 점수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선생님 소개입니다. 사실 여기 선생님에 대한 설명이 되어 있지만 선생님 이걸 읽는 것보다는 여러분에게 선생님의 진심을 보여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아주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선생님 어머니 아버지는 대학의 교육을 받지 못하셨고요. 아버지는 화물차 운전을, 어머니는 호떡 장사를 하시면서 선생님을 키우셨어요. 선생님은 한 번도 원하는 문제집을 마음껏 사거나 원하는 학원을 갈 수가 없었어요. 선생님 어릴 때 너무 좋아하던 선생님은요, EBS TV에서 강의하시던 언어영역 이만기 선생님이라는 선생님 계셨습니다. 그 강의를 보면서 내가 학원비가 없어도 교재비가 없어도 저렇게 좋은 강의를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구나. 내가 나중에 커서 꼭 EBS 강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꿈을 키워왔습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선생님이 생활과 윤리로 서 있지만 사실 선생님에게는 어릴 때부터 키워온 정말 양질의 교육을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그런 꿈을 이루고 있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꿈이 있을 거예요. 선생님은 EBS에서 강의하고 싶던 그 꿈대로 여러분에게 정말 최고의 강의를, 그것도 정말 양질의 강의를 여러분에게 EBS에서 무료로 제공을 해줄 거고요. 여러분은 정말 최고의 선생님을 만났다는 믿음 하에 선생님 강의를 끝까지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선생님의 진심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성적으로 좋은 결과, 그래서 수강 후기에 선생님 강의만 믿었더니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하는 글을 올려주기 바랍니다. 아마 수능 특강부터는요, 선생님이 여러분의 이름도 불러주고 이름 부르기 이벤트와 여러 소통의 공간이 있을 거예요. 지금 개념에서는 내가 생활과 윤리라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유리한지를 믿으시고요. 1강부터 선생님 강의 필기 직접 준비하셔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마무리 멘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 강의는요, 그냥 편안한 자세로 팔짱을 끼고 들을 수 있는 그런 강의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생님 강의에서 최고의 성적을 거두려면요, 반드시 필기 노트가 준비되어 있으셔야 돼요. 수업을 들을 때요, 선생님 필기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같이 따라서 판서하면서 자기만의 내용을 정리하세요. 선생님 이거 책에 다 써 있는 거 아니에요? 네. 책에 다 써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책만 본다면 절대 남들보다 앞서갈 수 없습니다. 선생님 아까 OT에서도 그랬죠? 세상에는 절대 공짜로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열정을 가지고 내가 정말 내가 만들어낸 비법 노트를 가지고 수능장에 들어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고의 강의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자, 그럼 1강에서 만나볼까요?